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가보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봄학기 과제를 다 마치고 점수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여름을 좀 편안하게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유튜브를 쉬는 동안에 집을 샀습니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신경이 좀 곤두서 있어가지고 영상 같은 거를 잘 못 찍었었는데 이제 막상 다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거의 2년 동안 집을 사려고 계속 생각하고 보러 다니고 그랬다고 얘기를 종종 꺼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제가 약간 징크스 같은 거를 만들기 싫어가지고 괜히 밖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잘 일이 꼬이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집을 사고 이렇게 보러 다니는 과정 같은 것도 영상으로 찍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처음으로 집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을 제가 했고 또 과정 같은 거는 어땠는지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썰을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집이라는 게 좀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몇몇 오퍼를 넣어서 안 된 케이스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요번에는 딱 지역도 마음에 들고 집 모양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마음에 드는 집을 제가 딱 오퍼를 넣어서 당첨이 딱 됐어요. 억셉티드가. 그래서 이게 일사처리로 따다다다다 일이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드디어 9월 중순에 제가 입주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너무 이제 익사이팅한 뉴스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할 때쯤이면은 사실 다음 내년 학기가 시작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주말쯤에 와서 이사를 하나하나씩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삿짐 따로 부르지 않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 조금 옮겨놓고 이제 가구 같은 거 엄마 아빠가 안 쓰시는 것들 몇 가지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 안에 있는 내부 그 집 투어 영상 같은 것도 한번 이제 입주할 때 이제 올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키게 된 이유는 저의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 영상을 보고 NP 그 캐나다 널스 프랙티셔너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조금 NP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캐나다에서 준석사를 하고서는 MP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는 준석사가 뭐냐, 석사는 석사인 거지 준석사라는 단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유학원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여기서 더 2년만 더 다니면 된다 해서 준석사라고 어떠한 과정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준석사를 하면은 이제 MP 프로그램을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또 캐나다에서 그 MP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큐트한 케어를 그러면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캐나다랑 미국이랑은 진짜 딱 붙어 있지만, 그리고 영토도 굉장히 크지만 정말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특히 헬스케어라든지 그 NP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캐나다는 아무래도 땅은 넓지만 NP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가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NP를 뽑는 숫자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숫자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NP 프로그램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마취 NP도 있고, 그리고 막 사이크 NP도 있고, 어큐트 케어는 따로 있고, 그 FNP라고 해서 패밀리 메디슨 쪽으로 가는 NP도 있고, 그래서 NP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한국 분들이 NP 과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NP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렇지만 캐나다는 좀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실제로
캐나다에서 NP를 하고 있는 분들도 한정적이니까 많이 정보들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요번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될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세요. 제가 딱 봐도 이름이 한국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분인데 교수님이다가 NP시니까,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그렇게 NP 한국 사람 분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을 사실 저는 너무 듣고 싶거든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요번에 봄학기 때 들었던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빡세게 수업을 굴리셔가지고, 사실 그분이 가르치는 수업을 듣기가 조금 무서운 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수업이라든지 내용 같은 건 너무 좋고, 그 교수님 굉장히 똑똑하신 거는 알겠는데 너무 점수에 있어서 깐깐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봄학기를 그 교수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렇게 깐깐하다가는 내가 박살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한국인 교수님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그래서 약간 캐나다 NP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 캐나다 NP 프로그램의 학비에 대한 거예요. 캐나다 NP 프로그램은 국제 학생도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 도메스틱 스튜던트도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현재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TMU라고 이렇게 짧게 줄여가지고, 저는 도메스틱 학생들한테 전체 NP 과정의 투이션이 15,500불을 받습니다. 정말 학비가 싸거든요. NP 프로그램 자체는 2년인데 파트타임을 저희 학교에서는 허용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년을 저는 하기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3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2년을 하거나 3년을 하거나 상관없이 그 NP 전체 투이션은 15,500불을 도메스틱 스튜던트한테 차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국제학생한테는 33,000불을 차징을 해요. 되게 저렴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몇 천만 원 그냥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15,500이 1년도 아니라 그냥 전체 다 합쳐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서 본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론토에 가서 그 생활비라든지 렌트 비용은 따로 또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학비가 이렇게 저렴할 수가 없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학교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퀸즈도 그렇고 맥메스터도 그렇고 그냥 몇천 불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퀸즈 같은 경우는 그 파트타임은 허용하지 않아요, NP 과정을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풀타임으로 무조건 2년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야 되는 게 퀸즈의 그 폴리시입니다. 그런데 TMU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도 해주고 풀타임도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허용을 해줘서 플렉서블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좀 참고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는 게 맞아요. 꼭 널스로 RN으로 일을 하면서 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 하는 분들은 그런 퀸즈라든지 풀타임만 허용하는 학교를 어플라이를 하면은 말짱 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고할 것들은, 또 U of T 같은 경우는 토론토 대학교는 조금 NP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와는 다릅니다. 캐나다의 특히 온타리오주 NP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게 바로 컨소티움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과목들이 다 똑같은데 그 과목들의 교수님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른 학교 학생이라도 같은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번 학기 가을이랑 겨울 학기 때 패소랑 롤즈라고 하는 코र्스를 들었는데, 저희 그 줌으로 했거든요, 버추얼로. 근데 줌을 하면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오라와 유 학생, 뭐 퀸즈 학생, 맥마스터 학생들이 조금씩 다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TMU를 다니던, 퀸즈를 다니던, 오라와 유를 다니던 그 수업의 퀄리티는 다 똑같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다 개인으로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학교 안에서의 커리큘럼을 따라야 되는 건데, 캐나다에는 그런 컨소티움 제도를 이용을 해서 다 똑같은 과목을 듣게 돼 있어요. 물론 모든 과목이 그렇진 않은데 그 코어 과목들은 그럽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가 유일하게 그 컨소티움 그 제도를 안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만 MP 프로그램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 프로세스랑 커리큘럼을 갖고서는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비가 2배 정도는 더 비싸요. 네. 제가 보니까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 학생한테도 토론토 대학교는 1년에 18,000불을 차징을 하더라고요. TMU에다가 내는 학교 학비보다 2배가 이상이 되는 학비를 내고서는 토론토 대학교는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의 특징은 그 NP 프로그램이 3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그 폐지가 되는 게 바로 Pediatrics, 소아과 NP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소아과 NP 프로그램은 폐지를 시킨다고 했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Primary Care 그리고 Acute Adult, 그래서 이렇게 2가지만 이제 한다고 해요. 그 제가 또 포인트 아웃 하고 싶었던 거가 뭐였냐면, 미국은 NP가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PHC, 그러니까 Primary Healthcare를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럼 어큐트 케어 쪽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나는 ICU라든지 이머지에서 NP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PHCNP 그 서티피켓이라든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하면은 가능합니다. 일을 할 수가. 분이 나는 ICU에서 나중에 일을 하고 싶고 이머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NP, 근데 캐나다는 패밀리 헬스 패밀리 메디슨이라든지 근데 안 해. 그래서 막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상관없다.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학교에 내가 그 PHCNP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그리고 PHCNP 자체도 어큐트 케어 클리니컬도 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워킹 클리닉 막 등등 이런 아웃페이션 베이스 그런 클리닉 같은 데서도 클리니컬 실습을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당근 마켓 같은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썼던 교과서들은 다 팔아버리고, 저는 당근을 하러 잠깐 여기 호텔 앞에 나가서 제가 갖고 있는 요 패서로지 텍스트북을 팔고 올 거예요. 제가 80불에 내놨나 그럴걸요? 그래서 얼른 갖다 주고서는 이제 오겠습니다. 잘 가라 패솔로지. 제가 확실히 토론토 다운타운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지금 한 10시인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80불 주고서는 이거를 빨리 떨어버리고 집에 갈 때는 좀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당근 거래 완료. 그냥 쿨하게 돈 받고 책 주고 끝났습니다. 예. 다음번 한국식품점에서 쓸 돈이 되겠죠? 그 돈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샀습니다. 뭐 교과서라기보다는 포켓북 같은 건데, 이거는 확실히 지금 현재 저 응급실에서도 많은 닥터들이랑 그 PA 분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요 북입니다. 엔티바이오틱스를,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할 때 꼭 필요한 약간 정석 같은 책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요걸 하나 사봤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아니미아, 예, 빈혈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를 할 때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실제 프랙티스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요거 맨즈 헬스, 그리고 요거는 레스피레토리 핸드북, 이렇게 요번에 당근으로 제가 이전 교과서 다 팔고 그 돈으로 샀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북스토어에서 새 책을 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샀긴 했지만 요거는 훗날에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여름 기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헤드투 어세스먼트 그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스키 시험이 있는데 그 오스키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실습 클리니컬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찍을까? 오스키라든지 이렇게 헤드 투 어세스먼트
이제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봐요.